네, 수익 시그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려고 하는 시장 이슈는 이 원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 최근에 원전 관련주들의 움직임 자체가 이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관련주를 제외하고는 가장 강력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내용들은 사실 단순히 유럽부터 시작된 원전의 그린 텍소노미부터 뿐만 아니라 현 정부 그리고 차기 정부에서도 원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원전의 앞으로의 방향성과 그리고 그 원전의 방향성 속에서의 대장주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바로 본론에 들어가자면은 일단 첫 번째 내용입니다. 한전 적자 20조 원전 생태계 망쳐놓고 이제와 주력 전원이라니 라는 내용입니다. 이 문재인 정부에서 5년 동안 원전 업체들을 거의 다 문을 닫게 했다. 근데 이제 두산중공업 같은 우량 대기업들도 무너졌는데 이번에 이야기 나왔던 거는 60년 동안 시장을 먹여 살릴 에너지가 원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재부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원전 해체 연구소에 대한 착공 계획 뭐 이러한 시장 기사들이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원전 관련주들이 전부 다 무너졌었는데, 자 밑으로 내려서 우리가 조금만 내용들을 확인해서 보면은 그 원전으로 인한 무너진 원전 생태계 2016년부터 2019년도까지 3년 동안 매출 규모 자체가 거의 30% 가까이 줄었고요. 그리고 실적 또한 부채가 거의 40%,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친환경도 좋지만 사실 이 투자 대비 에너지 효율도 자체를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이 뭐 친환경으로 가자, 태양광, 아니면은 뭐 풍력, 수력, 다양한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사실상 원전을 제외하고는 친환경, 탄소 중립으로 가는 건 사실상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벌 탄소 중립의 리더인 EU에서도 그린 텍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을 시켰겠죠. 전 세계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성 자체는 원전이 친환경의 핵심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는데 국내만 반대로 가다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진행했던 정책을 정반대로 부인하는 향후 60년 동안 원전이 주력전원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원전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상한가를 직행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당 섹터가 다 같이 올라왔고요. 그 중에서 시가총액이 컸던 뭐 두산중공업이나 한전기술까지도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기 때문에 이 해당 섹터의 움직임 자체가 단발적인 상승은 아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의 정부뿐만 아니라 차기 대선 후보인 이 윤석열 후보의 원전 최강국 건설, 나라 살리는 핵심 동력으로 라는 언급을 하면서 차기 정책의 수혜주로 이 원전을 뽑았고요. 대선을 눈앞에 둔 이 여당조차도 이번에 신한울 3호기, 4호기 재개 신속하게 결론을 도출하겠습니다 라는 언급을 하면서 원전에 대한 정책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즉 차기 대선에서 어떠한 대선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원전은 향후 5년 동안 진행될 수 있는 정책 수혜주로 손꼽힐 수밖에 없겠죠. 글로벌 추세와 그 다음에 원전에 대한 차기 정책 수혜주로 원전이 뽑힌 만큼 앞으로 원전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기대가 됩니다. 자, 근데 두산중공업부터 시작해서 지금 단기간에 2월달 15,000원 구간부터 지금 벌써 30%가 단기간에 올랐습니다. 근데 원전 관련주들 중에서 사실 뭐 한전기술 혹은 뭐 보성파워텍 최근에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 한신기계 등등등 대다수의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상승 탄력이 많이 둔화가 됐습니다. 자, 보통 이런 시장을 볼 때 아니 지금 유가, 천연가스, 비료 아니면 곡물 이쪽 전쟁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빠지지 않고 횡보하고 있는 종목군들 있죠. 뭐 에너투크가 될 수도 있고 우리기술이 될 수도 있고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그 후보군 안에 들어가지만 저는 그 중에서 가장 1순위 종목으로는 보성파워텍을 뽑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 시가총액 자체가 3천억도 되지 않는 종목이 연속적인 거래 대금이 들어왔습니다. 한신기계나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2천억이 채 넘지 않는 거래 대금으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자, 보시면 일진파워도 2천억이죠. 우진 2천억이 넘겼습니다. 우리기술, 에너토크, 두산중공업, 뭐 한전기술, 물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 규모가 있기 때문에 5천억대인데 가장 중요한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적은 데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이 3천억, 4천억씩 그리고 눌리는 구간에서도 거래대금이 1천억씩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장 높은 관심도를 갖고 있는 원전 관련주입니다. 즉 원전 관련주들을 보신다고 했을 때는 보성파워텍을 1순위로 보시고요. 조금 더 안정적인 움직임을 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산중공업이든 한전기술 위주의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원전 산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1. 해당 산업이 단발적 이슈인가? 아니죠. 이후에 그린 텍소노미 이슈도 있고 차기 정부의 정책입니다. 두 번째, 주가가 고점인가? 지금까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원전이 낙폭이 가장 크게 나왔습니다. 낙폭이 나온 이후부터 가장 강력한 정부 이슈부터 글로벌 이슈까지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2022년 3월이 아니라 2022년 한 해 동안 연속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가장 주목해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가 원전이고요. 그 중에서는 가장 단발적으로 단기간에 튀어오를 수 있는 종목이 보성파워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길게 본다고 하시는 분들은 뭐 한전기술이든 두산중공업이든 이런 종목분들 길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시장에서 단발적으로 튀어올라가는 종목군들 볼 때 막 아마 나도 유가 관련주들 아니면 뭐 비료 관련주들 사고 싶다, 효성OMB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군들 지금 특히나 유가가 130달러를 터치했던 이 상황 속에서 유가가 음봉 마감을 할 정도로 주가의 변동성이 강합니다. 즉 이런 종목군들은 잘못 잡았을 때 매도를 못한다고 하면은 언제 다시 올라올지 모를 고점이 될 수 있으니까 차라리 지금 시장에서 낙폭 정도가 적은 종목군들, 시장의 이슈는 명확하지만 낙폭의 정도가 적은 종목군들 여러분들께서 공략하시는 게 계좌를 지키면서 시장이 반등할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시장 속에서 투자하고 계신 분들 모두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